북한이 이미 핵잠수함 만든다는 걸 선언했어요. 추진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와 기술 협력하겠다. 그거를 감시하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를 지금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모시고 싶었는데요. 한국의 최고의 군사 전략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셨으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더. 저는 해군상관학교를 졸업했어요. 1981년도에. 그리고 32년 동안 군생활, 해군생활하고 전역했고 32년 중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그래서 잠수함 분야로 주로 이제 글도 쓰고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고 또 그래서 잠수함만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 주문이 많으니까 그동안 뭐 해군에서 공부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좀 군사 지식, 전략 네. 뭐 이런 걸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해군 전문가시고 잠수함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잠수함을 처음 도입했을 때 그 장본이셨다고. 그렇죠. 이제 1993년도에 처음 독일의 잠수함을 가져왔는데 그야말로 꿈의 무기체계였죠. 해군에서는. 그래 가서 한 2년 반 동안 교육받고 네. 거기서 이제 잠수함 이제 끌고 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30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네. 만들어가 지금 막 수출을 하고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잠수함뿐만 아니라 함정 쪽에서도 좀 많이 수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뭐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그다음에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잠수함을 타려고 하니까 네. 잠수함 빨리 팔아라 하는 주문도 많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산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지상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네. FA-50 공격기, 네. 공군 이런 무기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해군 쪽으로, 함정 쪽으로 이제 이 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93년도 처음으로 독일에서 잠수함을 저희가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껍데기 보니까 엄청 작더라고요. 거기서 혹시 생활해 보셨어요? 그거 함장까지 했죠. 함장까지 했는데 그거는 독일에서 파는 잠수함 중에 그 당시에 제일 큰 거예요. 그나마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안 크던데. 독일은 네. 독일에서 이제 2차대, 1, 2차전 거치면서 제일 싸움을 잘한 잠수함이 800톤짜리예요. 타입 7 차리라고 그 배가 엄청나게 이 역할을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다시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벌을 받았죠. 베르사유 조약에서 너희들은 500톤 이상은 만들지 마. 오로지 수출용만 만들어. 예. 수출용은 1200톤짜리 1700톤까지는 수출했어요. 그 중에 네. 이제 우리가 1200톤짜리 사온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체는 작아도 독일은 1, 2차전 거치면서 워낙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투에 살아남는 구조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온 1200톤짜리가 209 잠수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여기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가서? 40명 정도 타죠. 40명 정도 타고 실질적으로 이제 40명이라면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32명 기준이에요. 32명. 네네네. 뭐 원래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배는 자동화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 뭐 구닥다리는 뭐 사람이 많이 타고 그러는데 너무 궁금한데 잠은 어떻게 잡니까? 잠은 뭐 원래 잠수함은 최근에 이제 2차전 끝나고 나서 좀 변형이 됐죠. 잠수함을 타려고 하는 사람 적어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2차전까지는 그다음에 핫벙커라고 핫벙킹. 왜냐면은 이 침대 숫자는 생존 숫자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다 못 자는 거네. 자기 침대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다가 당직 근무 선 사람이 오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비켜줘야 돼. 그래서 따뜻한 데 들어간다 그래. 핫벙킹 그러거든. 잠자던 체온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체온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잠수함 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리빙 컨디션을 많이 고려하고 특히 뭐 미국 잠수함 이런 데는 핵잠수함이고 그러니까 커요.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다 대부분의 잠수함이 자기 침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기도 탁하고 뭐 열악했죠. 그래서 잠수함을 군인 정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잠수함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꽤 오랜 시간 있잖아요. 이 지금 예를 들어 93년도에 들어왔던 이 독일제
1200톤 잠수함도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꽤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도 이상해질 거고. 아니 전 너무 하나도 몰라서.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수상 항해를 하다가 물 위로 항해하다가 적이 오면은 딱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브머시블 그러니까 잠수 가능한 잠수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네네네. 물속에 오래 있으려면은 이제 물속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요. 없으면 엔진을 돌릴 수 없잖아요.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엔진을 돌릴 수 없으니까 충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속에는 배터리로 다닌다. 배터리로. 충전 방전이 되면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그 배터리 양이 2차전까지는 맥시멈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가다가 딱 숨어서 적이 오면 공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배터리 기술이 점점 우리 뭐 휴대폰도 엄청 발달되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시간이 늘어나고 2차전 끝나고 나서 계속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요즘에는 아주 저속에서 한 11km 이하에서 다니면은 물속에 다니면은 고속은 아니고 그 정도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물 위에 안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고속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하루에 2-3번 올라가 충전해야 돼요. 근데 2차 대전 전까지는 완전히 부상해가지고 충전하니까 항공기가 들키잖아요. 그렇죠. 공격받죠. 그래서 그렇죠. 2차 대전 말경에 개발된 게 스노클이라는 게 있어요. 해녀들이 빨대 들고 이렇게 물속에 숨어가지고 빨대로 그걸 스노클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노클링 할 때 그거. 스노클. 예. 그걸 이제 잠수하면서 쇠 파이프죠. 네. 그리고 공기를 빨아내. 그게 2차 대전 말기에 개발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위에 올라가지 완전히 안 올라가고 숨어서 이제 적을 정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해도 일주일 정도만 물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잠수함이 올라가면 당해. 이제 항공기가 너무 발달된 거예요. 레이더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은 원하는 시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물속에서 무제한 기동하고 전기가 무한 생산되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원자로를 작동. 원자로는 우라늄을 사용하면 물을 끓이거든요. 고열로 해서. 그래 증기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도 돼요. 원자로는. 물속에서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계속 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 무한 생산되니까 뭐 공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공기 조화기도 쓸 수 있고 산소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건 디젤 잠수함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저기 물속에서 저게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디젤이나 원자력 핵이나 이거를 돌려서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 우리 지상에 있는 추진 모터는 전기 추진 모터예요. 전기 추진 모터. 그 전기를 디젤 잠수함은 항상 충전을 해요. 충전해서 배터리로 그걸 전기를 제공하는 거고. 네, 전기가 없으면 위로 올라와서 디젤 막 연기 뿜어가서 발전시켜가지고 충전해서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전기 변두기 막 오래 쓰면은 금방 방전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원리. 물속에서 들어가서는 축전지로 가야 되는 축전지 쓰면 방전되니까 얼른 충전을 해야 되죠. 들락날락 해야 돼요. 물 위에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디젤 잠수함은.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뭐 원자로는 계속 돌아가니까 뭐 공기 없어도. 그러니까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속력으로 승조원이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천지 차이죠. 그러면 이제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모터 기술, 그 다음에 연료 전지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중국은 예를 들자면 LFP 인산 처리 발달한 거고, 우리는 훨씬 더 용량이 높은 그 NCA, NCMM 이런 배터리가 발달했으니,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달을 했으니 훨씬 더 축전 용량이 많으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잠수함을 더 잘 만들 수도 있겠는데.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탑 클래스예요. 네. 독일에서 비록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독일을 능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뭐 5대 강국 P5는 다 핵잠수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도 핵잠수함 6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뭐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가진 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러면 핵 원자로를 넣어야 되니까 그 원자로를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원자로 원리는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나 핵참수함 들어가는 원자로나 원리는 똑같은데 얼마만큼 조그맣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 연동을 시키느냐 그 잠수함 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사능이 차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노하우인데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일단 원자로는 우라늄을 원료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라늄은 핵무기의 그렇죠. 원료잖아요. 네. 핵무기 원료는 IAEA, NPT에서 다 감시해요. 네, 네, 네. 이건 핵무기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들은 안 가진 나라를 못 갖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가지면 맘먹으려고 하잖아. 쉬운 말로.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P5가 자기 NPT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못 갖게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한국이 아무리 뭐 미국이 우방이라고 해고 다른 나라가 한국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하는 거는 완전 반대하겠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핑계를 대서 못 만들게 하는 거지. 이 너희들 여기 갖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환해 가지고 미사일 만들 거니까 그렇죠.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뭐 하나 가지면 그걸 핑계로 해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도모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해가지고 발 디뎌놓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2019년 뭐 18년 그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우리가 견인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항상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안 갖는 걸 알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 시기와 질투하는 나라, 견제하는 나라들은 한국이 핵잠수함 가지면 상당히 세. 특히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견제하죠. 중국 완전 싫어하겠네. 뭐냐, 뭐 우리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기술과 그다음 모터 기술은 세계 최상위급이니까 거기다 사실 연료 전지를 충전해주는 핵 연료 시스템만 갖고 오면 잠수함이 소리도 가장 덜 날 거고. 중국은 이제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미 디젤 잠수함 분야는 중국을 우리가 능가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우리보다 중국이 앞서가죠. 원래 무기는 IT 기술의 베이스예요. 우리는 IT 기술의 1위라 하잖아요. 네네네. 뭐 장비 만들어도 세련되게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들 캐패시티는 충분한데 네. 사실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주변 강대국에서 싫어하고 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꺼려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진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 만든다는 걸 선언했어요. 추진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와 기술 협력하겠다. 러시아하고 뭐 군사동맹이 거의 완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거기다가 SLBM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핵탄두를 집어넣어 물속에 집어넣겠다. 예. 이런 전략을 선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시하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를 지금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보가 계속 위중한 상황,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잠수함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SLBM을 탑재하면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 하면은 미국에서 좀 시큰둥했어요. 요즘에는 니네 만들어도 좋다. 뭐 우리가 굳이 뭐 기술 지원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런 상황이. 그러면 세계 안보 질서가 계속 변경될 때는 우리 국익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많이 협조를 구하고 의존을 할지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우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항상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국군은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번이잖아요.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군사력 건설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많이 누그러들었죠. 그래서 원하시는 바 지금 주장하시는 거 핵잠수함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군 전력이나 전체 그 국방 전력에서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어떤 중요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 전체 해군에서 다 나라마다 틀린데 통상 잠수함은 10%에 30%를 넘지 않아요. 해군력 중에서.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이지 마이너 그룹. 그러나 잠수함이라는 건 물속에서 비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잠수함은 수상함 같이 막 엄청난 많이 있으면 통신으로 바로 지휘할 수 있지만은 잠수함 같은 게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은밀하게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도 필요하고 문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에서 한 20%
뭐 이 정도가 이제 각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작지만 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란 맨 앞에 나가서 적진을 평상시나 전시나 적진을 넘나들 수 있는 건 잠수함밖에 없어요. 네. 수상하면 못 나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인공위성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분계선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잠수함 물속 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잠수함은 전평시를 방문하고 적핵을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다. 그때 많이 가질 필요 없고 맨 먼저 가서 적 지역에 있다가 먼저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지상이 공격을 받아도. 그러네요. 물속에 최후까지 살아남다가 SLB나 이런 걸로 적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거죠. 최후의 보복 세력, 최후의 선봉에 갈 수 있고 최후의 적을 보복할 수 있고 이런 전력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작지만 강한 전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맞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그 미사일 그 저기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만든다고 막 노력하는데 그거 만들 필요가 없고. 태평양 중반 이상만 쭉 가가지고 SLBM을 그냥 쭉 날려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한미 연합 전력이라는 게 세계 최강의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다 이잡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독수리 눈으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숨겨놔도 이 타겟들 다 고려하고 있어요. 전쟁이나 매일 먼저 공격을 하거든. 핵시설부터 공격하거든. 그래서 막 계속 북한에서 하는 것들은 테리나 이동용 발사해서 쏘는 건 그거예요. 장소를 논에서 쏠 수 있고 저수지에서 쏠 수 있고 철도에 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할지라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만들어서 SLBM에 탑재해가지고 잠수함에 실는 거예요. 물속에 숨기면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